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책 랜선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평화, 인권, 민주, 생명을 이야기하는 작가님들과 함께 그림책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6 그리고 나무도장 이런 책을 쓰신 권윤덕 작가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권윤덕 작가님과 평화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 오신 소감을 여쭤본다면? 여러 번 왔었어요. 올해는 네. 그래도 한 세 번? 세 번째인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름에 오고, 지금 가을에 두 번 오고. 근데 오늘 올 때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낙엽도 많이 물들고, 네. 햇살도 아주 좋고, 여기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저쪽 뒤쪽에 이 대나무가 이렇게 파랗게 있는 것도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이 공간이 어쨌든 아시아의 친구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아시아의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작가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는 코너인데요. 5글자로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도 5글자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누구야? 왕눈깔 눈물. 왕눈깔 눈물. 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5글자 같아요. 네, 이 왕눈깔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특히 남자애들이 놀리면서 저를 놀리면 무조건 왕눈깔, 소눈깔 다 이 눈과 관련된 그런 놀림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소 눈을 보고 나서 이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 눈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선하고 눈이 크고 착하고 뭔가 깊고 그래서 저 눈만 내가 닮으면 나는 눈깔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놀리잖아. 저 큰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 그럼 진짜 눈물이 막 줄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조금씩 감고 찍었어요. 눈이 큰 게 싫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도 제가 눈물이 많아요. 조금만 하면 울어서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왕눈깔 눈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작품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눈물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번 그 이야기는 뒤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어린이 친구들은 학교에 못 가는 날도 되게 많았고요. 또 코로나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고, 한편으로 집에 있으니까 편하고 좋다, 이런 경험도 했다고 해요. 또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5글자구나. 달고 친구 짱. 달고 친구 짱.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특별할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역시 집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작품을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도 보고 싶고, 말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 친구가 지금 여기 데리고 왔는데 여기 있는 고양이 친구 이 친구가 진주거든요. 고양이는 나만 따라에 나오는 진주 주인공. 그렇죠. 주인공 진주인데 얘가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넘었어요. 17년 그렇군요. 동안 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네. 그리고 이제 먼 하늘나라로 가서 고양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은데 얘도 이제 그 길고양이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친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짰어요. 고양이 집을. 이제 집 안에서 안 키우고 바깥에 밖에서, 있는 고양이가 잠시 우리 집에 친구하러 나랑 친구하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자를 짜고 그 안에다가 매일마다 그 밥을 요만큼씩 주는 거예요. 네네. 이 친구 고양이가 와서 그걸 먹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고양이가 왔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맨날 그 밥이 밤에만 없어지는 거야. 안 볼 때 아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달이 뜰 때 고양이가 오나 보다. 그래서 달고라고 이름을 지었어 제가. 그래서 달고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지금 그 친구 사귀는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왔어요. 왔는데 저 진주는 좀 여자처럼 이렇게 좀 앙증맞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온 그 고양이는 그 호랑이처럼 몸에 막 얼룩 무늬가 막 있고 아주 이렇게 멋지게 생긴 그리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아주 멋진 고양이여서 지금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엄청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달고. 달고. 언젠가 또 달고 이야기도 선생님 그림책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 광주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 이제 식스틴도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을 오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쓰신 이유가 궁금해요. 책을 쓴 이유? 그거를 5글자로 여러분 5글자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5글자로. 5글자. 그러면은 한자로 얘기하면 한 글자인데 그 한자 한 글자를 한국말로 풀면 우리말로 풀면 아름다울 미.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미는 정말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울 미. 미자는 여러분들 한자 알아요? 혹시? 이렇게 해서 밑에 큰 대자가 있네요. 그래서 뭐 미술, 뭐 또 미술관, 우리가 하는 미자, 아름다움, 뭐 미감, 뭐 이런 거 다 미자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리는 그 그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는 그 아름다움을 찾는 그래서 그게 어떤 책이든 그 안에서 그거를 찾아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조화로움하고도 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돼서 우리가 감동하면 그것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통하고 그런 거를 만들고 싶고 저도 내면으로 찾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림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답 같았지만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아름다울 미에서 선생님의 모든 작업을 한마디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작품이 참 많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만인의 집도 있고요, 시리동동도 있고요, 뭐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이 있는데 다 훌륭하지만 이제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작품 중 최고? 그건 그냥 저기 고르면 돼요? 네, 고르면 돼요. 그 10권 중에서? 아니, 고르셔도 되고 5글자 안에 담아주셔도 되고 아름다울 미처럼. 아름다울 미처럼? 그럼 이거 진짜 어려운 대답을 해볼까? 네. 선생님 못 알을 거야. 하, 바, 별과 그. 이건 진짜 어렵다. 외계인어 같아요. 하바, 별과 그. 하바, 별과 그. 예. 진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연관되지 않아? 하.
그다음에 바, 별. 네. 별이 힌트인데, 별이 힌트인데. 하늘, 그치. 바다, 별, 뭐 이런 건가요? 그쵸. 좀 근접했어요? 네, 많이 근접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과, 별과, 네, 별과, 그는 뭐의 축약인지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예. 바람과, 별과, 그림? 그렇죠. 윤동주 시인하고 연결됐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네. 그 윤동주 시인의 시집 이름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림.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아름답고 설레고 또 따뜻하고 또 어딘가로 멀리 가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림까지 네. 같이 하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네. 계속 이렇게 내가 걸어온 거 아닐까. 네. 너무 과찬을 했나? 아니에요. 충분히 정말 광주에 처음 여기 오랜만에 오셨을 때 소감을 여쭤봤을 때도 네. 선생님의 표현이 저기 대나무의 초록색도 얘기하셨고 따뜻한 햇살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하늘, 바람, 별, 그림이 다 담긴 작품을 하실 것 같고요. 그게 사실 또 그림책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매번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선생님의 답변이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아주 멋진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5글자 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 아름다움도 추구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하늘, 바람, 고양이하고도 친구하시고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뭔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세상 하고 질문 드려볼게요. 뭐 이거 뭐 타령 같기도 한데 얼씨구? 사랑, 사. 사랑, 사. 뒤에 랑이 붙나요? 그쵸. 근데 그냥 잘랐어. 5글자니까. 네. 사랑, 사. 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3개 있는 네. 거잖아요. 사실 꿈꾸는 세상 그러면 뭐 가장 이렇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뭔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랑은 나를 사랑.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서 아끼고 그러는 거.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프거나 또 자기 언니가 또 불편한 일을 겪거나 이러면은 사실 나 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드는 건데 자연이 아프면 나도 결국은 아프게 되니까 네. 이 사랑도 결국은 자연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네. 해서 사랑. 네. 충분히 선생님이 해, 달, 별 그림을 얘기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더불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연을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콕 이렇게 안겨오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윤덕 작가님과 5글자 놀이를 하고 나니까 훨씬 작가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를 잠시지만 가까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권윤덕 작가님의 작품 세계로 한번 또 들어가 보기로 해요. 이따 만나요. 네, 조금 이따 또 만나요. 네, 권윤덕 작가님과 함께 이제 작품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볼까 해요. 선생님, 여기에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지도 그렇고요. 주인공이 16인 이유가 뭘까요? 되게 신기했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분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
세븐틴 너무 잘 받았어요.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16, 17, 18, 19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이 16은 숫자로 치면 16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아마 16, 17개만 헷갈렸었나 봐요. 근데 이 1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그 계엄군이 들었던 총, 네. 총의 그 이름이 M16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M16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제목으로 정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으러 왔었을 때, 이 광주의 자료관에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매번 이 그 사진첩을 네. 이제 그 자료관에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발견을 한 것 중에, 그때 이제 도청에 다 진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사진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네. 계엄군들이 이제 이 총을 이렇게 메고 두 계엄군이 그 길가에 서 있는데 그 앞에 그 한무더기의 초등학교 그 아이들하고 2명의 남자아이가 그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남자아이는 저 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계엄군 옆에 바짝 붙어서 그 총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표정이었고, 네. 여자아이 중에서도 몇 명은 그 총과 계엄군의 낯선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 뒤에 아이들은 이제 막 깔깔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계엄군 그러면 되게 무섭고 네. 시민군들을 마지막에 희생시키게 만들고 뭐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만 기억을 했는데 막상 그 사진에서 보니까 그 사진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너무나 착한 군인,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 이런 이미지로 그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럼 저기 계엄군은 저 사람은 가해자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렇게 네. 얘기할 때 그럼 저 사람은 가해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 속에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세월이 벌써 올해가 40주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는데 그 가장 밑에서 그러니까 정작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기 손에 몽둥이도 안 들고 하나도 안 들었는데 가장 맨 앞에서 그 몽둥이를 들거나 총을 쏜 사람은 지금 그 상처를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가해자인가? 자기가 그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있고 매번 5월달이 되면 가슴 아파하고 누군가의 아빠가 그럼 그 사람도 그럼 가해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그 앞에서 이 방아쇠를 당긴 계엄군 보다도 더 앞에 있는 거가 총이죠. 총은 이제 방아쇠를 당기면 자기가 이제 총알이 어쨌든 자기 몸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겪은 총의 입장에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그 아픈 그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이라든가 우리가 그 희생된 그 모습을 다 그리지 않아도 그 아픔을 오히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6이 주인공이에요. 그랬군요. 보통은 사람이 주인공이거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 16이라는 총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주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5.18 광주 민중항쟁을 이렇게 책으로 쓰신다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잖아요. 굉장히 그쵸.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을 거고, 근데 선생님은 5.18을 어떻게 이렇게 작품으로 쓰시게 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도 광장에 나가 보셨나요? 특히 그러니까 18년이죠. 네. 촛불 혁명이 있었던 게
그때 광장에 나가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뭐 이렇게 폭력을 하려고 하면 다 하지 말라고, 그죠? 네. 다 하지 말고 막 꽃을 들고 나오거나,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도 쓰레기나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혁명을 이뤄냈다는 말이죠, 시민들이. 근데 그거를 저는 보면서 그럼 광주는 어떡하지? 막 걱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알고 있는 광주는 화염병도 던지고 또 돌멩이도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총까지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막 폭력이 난무했던 아직도 지금 그렇게 일부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난무했던 그 광주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냐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막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광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굳이 그거 얘기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거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지만 네. 지금의 이 평화로운 촛불혁명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는지를 그 앞부분에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은 조금 그 아까 하늘, 바람, 별 그리고 그림인 것처럼 마음속에 이렇게 선생님을 울리는 이런 주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고 취재해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그 선생님의 어떤 기억의 일부를 담은 기억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죠. 이 선생님이 가져온 기억 상자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네. 열려라 기억 상자 하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열려라 기억 상자. 지금 한번 열어주세요. 네. 이 안에 네. 지금 친구들은 아직 안 보일 건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두 권의 네. 이렇게 다 낡은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 다른 작가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더미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그렸던 더미북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16에 가장 가깝게 스케치가 네. 완성됐던 그런 네 번째 더미북이에요. 여기. 더미북이 한 권이 아니고 아주 네. 여러 권을 쓰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거는 네 번까지 하고 그만했는데 그 전에 책들은 뭐 많게는 10권도 넘게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더미북인데 맨 처음에는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목도 내 이름은 민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좀 재미없게 생겼죠. 너무 다 드러나고 제목에서 재미없게 생겨서 나중에 16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단서로 네. 여기 16 이렇게 네, 해놓고 막 평화해놓고 네.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네. 생각했던. 근데 그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폭력에 대해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 줄거리는 이 그 강목이나 이 그 화염병이나 무슨 그 돌멩이나 이런 거하고 이 곤봉, 이 지금 개헌군이 들고 있는 총, 네. 뭐 그다음에 그 총 앞에다가 이렇게 끼웠던 네. 칼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얘기로 맨 처음에 했었어요. 무기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주인공 이렇게 칼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칼에도 이렇게 눈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인공의 여기 이렇게 칼을 찬 얘네들을 보고 여기 지금 화난 돌멩이들 보이시죠? 네. 돌멩이들이
이제 막 그 항의하고 막 자기 몸을 막 그 날려서 그 이 총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그 광장에서 이 무기들끼리 서로 폭력끼리 싸우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잡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게 무기들은 딱딱하고 어쨌든 사람을 해치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반대되는 가장 부드럽고 연약하고 하늘거리고 유연한 민주주의의 상징인 걸 이렇게 맨 처음에 꽃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폭력을 하는 무기들과 그것을 뒤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민주주의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왔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왜 도청에서 탱크가 들어오잖아요. 네. 다시.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 무기들 이제 이 총이 이 탱크에 깔려서 장렬하게 죽는 그런 걸로 이제 이 뒤를 이렇게 그려서 책이 끝나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특히 뒷장면 뒤에 이제 이 계엄군들이 다시 광장으로 진압하러 들어오는 거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누가 이렇게 장렬하게 죽는다 이거보다는 그때 광장에서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촛불을 겪으면서 제가 그 시민들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쓰고 싶은 그 글귀를 써서 팻말을 들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민들의 모습이 가장 더 저한테는 감동이 깊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그냥 광장에서 끝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된 게 지금의 이거하고 많이 비슷한 식스틴이에요. 네. 제목도 바뀌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광장이 맨 먼저 나와요. 그때 제일 제가 사진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스피커. 네. 스피커하고 이 마이크, 핸드 마이크, 그 다음에 광장에 이렇게 회색으로 여러 대가 이렇게 해서 광장에 막 울려 퍼졌던 그런 마이크.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에 바랬던 세상에 대한 요구, 그거를 이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막 세상에 알렸던 이 장면을 맨 첫 장면으로 잡으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냥 죽고 끝난 얘기 말고 새로운 어떤 외침들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광장에서 외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한 장 그리고 이 뒤는 다 풀렸다 이제. 네. 이대로 그냥 이 느낌대로 그리면 된다. 그래서 광주 이야기가 그렇게 막 너무나 아프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네.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어떤 가치를 얻었나 오히려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앞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그 진압도 하고 네. 막 그게 총 맞아서 죽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결국은 뒤에 가서 식스틴이 마음이 변해서 광장에 남게 되고 다시 광장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내는 걸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왜 그 사진 봤다고 했잖아요. 네. 여자애들이 막 거기서 있고 그 총 막 만져보고 싶어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을 그렸어요. 이 장면. 그래서 여자아이가 그 총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총한테 너가 바라는 세상이 뭐니?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속삭이는 걸로 끝을 냈죠. 근데 이때 여기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이 상태가 아니라 이거보다는 조금 색을 좀 칠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 이제 네. 가서 제가 원하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듣는지, 아이들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그 식스틴이
왜 광장에 다시 그러니까 그 계엄군을 따라가지 않고 네, 시민들 편에 왜 남았니?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할게요? 아이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식스틴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스틴이 만일 자기가 광장에 남지 않고 거기를 따라가면 또 다시 사람을 죽이러 다시 광장에 오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는 광장에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러면 됐다.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어내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네. 선생님의 큰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눈물이라니까.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 작가님들이 그 꿈꾸는 세상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작품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아는 뭐 꽃할머니 이야기도 굉장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제주의 4.3 사건을 다뤘던 나무도장, 그리고 이제 여기 식스데이까지 해서 어떤 큰 사건, 역사적으로 국가 폭력이 일어났다 아주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까 하늘, 바람, 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 선생님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가장 큰 계기는 그때가 2006년에 일본에 있는 작가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사실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좀 멀기도 하고 멀죠. 심리적으로 멀기도 하고. 근데 이 세 나라가 같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림책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일본 작가들이 맨 처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책이 나왔죠. 네.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을 거다. 그냥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책을 사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쓴 편지를 저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거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알려지고 이 책이 있다는 게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막 알리고 이건 다 누구나 막 봐야 된다라고 알리고 막 이러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가면 광주에 오면 광주 얘기해 주세요. 또 여수하고 순천에 이제 강의를 가면 여순 사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고, 제주 가면 제주 4.3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그 사건 이후에는 또 아이들이 세월호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막 봄이 온다고 너무 좋잖아요. 막 꽃도 피고 막 온 세상이 이런데 거기에 꼭 그렇게 아픈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4.3도 그렇고 4월 16일, 5.18. 그러니까 특히 5월 달은 막 가정의 달에 막 어린이날, 뭐 스승의날 막 이런데 거기 중간에 딱 5.18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음껏 즐거워하기에는 뭔가 아픈 게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나한테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난 못하겠어 이렇게 참아 그 얘기를 못하겠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까지 16까지 온 거예요.
네, 눈물도 많으시지만 그만큼 네. 이제 애정이나 따뜻함이 많으셔서 눈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아픈 그렇죠.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아픈데 이거를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려면 선생님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아파요. 그런데도 많이 이제 아프고. 우리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그쵸. 꿋꿋하게 작업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또 독자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자가 그렇게 읽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하니까 제가 네. 거기에서 또 이제 막 이렇게 기운을 내가지고 막 네. 이번 또 다음 책도 해야지 막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림책이 또 하나의 우리의 역사를 또 다루는 아주 좋은 매체가 된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여기 기억상자 안에 뭐가 더 있어요. 네. 이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봤을걸요? 이렇게 하얀색 가루인데, 네. 이게 뭘 뭐예요? 것 같아요? 하얀색 가루인데, 이게, 이게 약간의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게요? 선생님들이 쓰는 분필가루 같아요. 분필? 그치, 분필가루 네, 같기도 닮았어요. 하고, 네, 네. 아마 이거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 알 거예요. 물감인가요? 물감이죠. 예. 이건 하얀색인데 여기는 이건 빨갛거든요. 빨간색이고. 네. 그러니까 이 흰색은 요번에 5.18 이 16 그릴 때 네. 가장 많은 양의 그걸 썼던 그런 물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병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제가 살 때는 아예 이만한 봉지로 사거든요. 네. 커다란 봉지로. 그래서 그거를 이게 보면 이렇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이 알갱이를 그 약사발이 있어요. 네, 네. 그 이렇게 네. 거기다 이거를 이제 붓고 네. 그 약사발에다가 막 갈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루를 이런 이제 그 유리 그릇에다가 놓고 이제 그 물감을 칠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넣고 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감이 안 흐르고. 안 네, 흐르고 네. 이건 이제 물론 말라서 그렇긴 네, 한데 이게 이렇게 들러붙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네. 묻어나지도 않거든요. 이게 잘. 왜 그러게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그냥 물감에다 물만 넣고 네. 이렇게 말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떨어지거나 네, 네. 이렇게 하면 가루가 다 묻어나죠. 묻어나는데 네. 이거는 거의 안 묻어나거든요. 왜 그러게요? 무슨 비법이 있어요? 그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림을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칠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네. 그 물만 넣었으면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진하게 칠했을 때. 뭐 이렇게 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만 넣으면 안 되고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악교는 그 동물의 뼈나 뭐 물고기의 뭐 네. 불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한 어떤 풀 같은 그런 접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여기다 넣고 이제 개서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책을 보면 흰색이 아마 네. 바탕 그 책 표지도 흰색이고 네. 여기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칠하신 색이라는 거죠. 이걸로 칠한 네.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안 칠하고 비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것도 다 칠하신 거래요. 하얀 그렇죠. 물감으로. 흰색을 네. 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런 보면 배경들이. 밝고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네, 화사해요. 되게 화사하죠. 네. 네. 그거는 이 흰색을 제가 많이 그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흰색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셨군요. 이것도 그러면 그렇죠. 이 흰색도 그렇죠. 선생님이 쓰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흰색을 어쨌든 이번 책에는 많이 썼어요. 그 흰색을 더 많이 쓰신 이유는요? 그 저한테 5월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햇빛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5월 달에 그 봄에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비칠 때 제가 마음이 축축하거나 뭔가 몸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럴 때
햇빛에 나가면 그 햇빛이 그 축축함을 다 말려주는 것 같거든요. 네. 뽀송뽀송하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5월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아름답고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막 길러내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광장에도 어쨌든 그 햇살이 비치고, 그래서 5월은 그런 햇살 속에 있는 그런 계절인데, 근데 거기 보면요, 거기에 지금 보면 거기 밑에 흐른 게 그게 pit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는 빨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은 이렇게 피 얼룩을 하얗게 그리셨어요. 네. 그래서 5월의 햇살은 저렇게 왜 빨간 물이 물감도 그렇고 이렇게 고이는데 햇살이 비치면 그게 반사가 돼서 색이 날아가 보이거든요. 핏물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갛게 그리지 않고 하얗게 그렸는데 저렇게 하얗게 그리고 햇살을 받으면 마치 생명이 다시 태어나듯이 햇살을 받고 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햇빛을 온통 받아서 자기가 나뭇잎도 만들어내고 꽃도 피워내고 이렇게 하는 꽃을 피운다는 건 곧 다시 열매를 맺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뭔가 성장하고 자기 결실을 맺는 거 역시도 햇살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흰색을 쓰고 싶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픈 핏물 막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흰색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작품 속에 지금 흰색이 많이 들어간 것은 이제 5월의 햇살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의미 이런 것이라고 이해도 되겠네요. 네. 아, 네. 그 물감 하나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번져갔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네. 지금은 물감 이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제 집에는 훨씬 더 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운 물감의 색깔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물감을 보면 다 붓으로 칠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것 같아요. 물감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가루물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분채. 분채. 가루 분자, 뭐 물감 채색할 때 채색하다. 분채 이렇게 얘기해요. 네, 또 우리 그 미술이나 그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우리 물감 짜서 쓰는 물감 말고도 이런 경험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진짜 같이 이런 걸 써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막 그림 그리고 싶을걸요? 물감만 봐도.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림 작품에서도 뭐 진짜 민화풍도 공부하셨다고 그러고 불교의 행화도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튜브 물감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옛날엔 다 이렇게 가루 물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그 절 안에 불당 안에 모셔진 그 커다란 그 불교 내용을 그린 그 탱화가 있는데 그 탱화도 다 이 가루 물감으로 그렸던 이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우리 뭐 단청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오래오래 색이 바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게 이 그림에서도 이런 물감을 한번 써보면 자기 그림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기억 상자를 보면서 더미북도 만나봤고요. 선생님이 즐겨 쓰시는 이런 가루 물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한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 식스틴이 계엄군을 따라가지 않고 시민군 편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시민군들은 나중에 배엄군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총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폭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시민군도 봐 결국 총을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좀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또 어린이 친구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잠깐만 줘보시면 특히 이 장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쭉 읽다가 읽어서 이제 계엄군이 어쨌든 뭐
이렇게 막 할아버지도 때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골목 끝까지 쫓아가서 때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트럭에 막 싣고 가거든요. 이렇게 때린 사람들을. 근데 이 장면에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은 이 폭도라고 하는 시민들이 여기 보면 막 낫도 가지고 나오고 막 화염병에 돌멩이 뭐 온갖 거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어떠냐고 좀 물어보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우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나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싸우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싫어요. 다 네. 폭력은 안 좋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또 대화로 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막 그 시민들을 그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 이웃에 누가 막 죽어나고 자기 형제가 죽어나가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 죽어나가는데 옆에서 같이 싸워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석하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몽둥이를 가지고 선생님을 때렸어. 그 목이 부러졌어. 그러면 어떡하게요? 저는? 저는 경찰서로 가야 되겠죠. 가서 조서도 써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판사 앞에 가서 제가 뭐 징역 뭐 1년을 살든 벌금 얼마를 물든 물어야 되겠죠. 그거는 곧 우리는 폭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폭력을 행한다는 거는 그거는 누군가에게 그 판단을 위임한 거죠. 사법부에.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그걸 가려달라라고 우리는 그거를 사법부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사법부보다 더 높은 권력이 국가의 어떤 국가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권력이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법부나 입법부나 모든 행정을 다 마비시키고 그리고 계엄령을 내려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사법부에다가 옳게 법을 행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거를 어겼을 때는 그럼 우리는 그럼 가만히 그럼 당하냐고. 안 되잖아. 화가 나네 갑자기.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가장 최고 권력 위에 있는 게 저는 그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폭력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거는 그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거저 이렇게 생겨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장면을 그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그랬을 때 시민들은 그 권력이 얼만큼 정의롭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고 또 승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을 또 우리 지혜로운 어린이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어린이들이 이해하거나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나 또 청소년들이 읽으면 역사적인 맥락도 잘 아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좀 걸렸거나 아니면 또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읽어보세요라고 보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제일 좀 걸렸던 거는 총의 주인공인 게 좀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왜 어른들은 다 총 갖고 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총은 안 된다고. 네. 네. 안 사주고. 안 사주고 네. 그건 저기 멀리 이렇게 집에 있는 총도 다 갖다 버려라 막 이러는데 그 책 표지에 막 이렇게 떡하니 네. 이게 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컸었어요. 특히 이제 식스틴을 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총에 대한 아까 제가 사진 얘기했잖아. 네, 네. 그 총 만져보고 싶고 막 네. 이게 진짜 이 총알이 진짜 나가요? 이게 진짜 사람을 죽여요? 이게 너무 궁금한 네. 건데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미 게임에서 이 그 뭐지 배틀그라운드? 네네. 네, 거기서 이미 M16 다 알고 있더라고. 네. 총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어차피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게임 속에서 그 총을 쏘면 사람이 죽거나 어쨌든 생명을 해야 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 진짜 그렇다. 총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셨군요. 용기를 내서 총을 그렸고요. 그리고 거기 네. 맨 뒤에 보면 네. 사실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민편에 쓴 총은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항상 옳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계엄군 편에 서면 옳지 않고 시민편에 쓰면 옳은가? 네. 그럼 꼭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를 이 총이 껴안고 자기 몸을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휘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자기 몸을 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잠을 자는 걸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런 우려하는 거 폭력에 가장 앞장선 게 총이기 때문에 그 총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총이 잠들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고민 속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과 나눌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뭐 총은 안 돼, 폭력은 그쵸.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이 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또 해야 될 것들 추구해야 될 세상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달림을 반달도 보이고 동그란 달도 보이고 네 그런 의미까지 담으셨군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 그 여기에 보면 씨앗망울 그러니까 계엄군의 총이었다가 시민군의 총이 됐을 때 그 이제 광장에서 피어오르는 여러 망울들 씨앗망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씨앗망울이 무엇인지 또 선생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질문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 씨앗망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장면에서 어쨌든 계엄군 총에 의해서 사람들이 광장에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핏물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여기에서 그 아지랭이처럼 하얀 망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씨앗망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뭘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으신 분들의 영혼 같은 거? 그렇죠. 네. 영혼. 근데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뭔가 그 희망적인 거, 그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뭔가 희망적인 거, 뭔가 값진 거, 어쨌든 죽음을 대신하니까 뭔가 값진 거,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뭔가 그 따뜻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햇살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다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낀 거 그대로가 다 씨앗마을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광장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씨앗망울들이 광장에서 가득히 피어오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보다 더 행복하게 또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내리는 정의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머릿속에서 나왔던 이미지는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처음에 더미북 네 번째 그리셨을 때 이게 광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울려 퍼지는 거 그 장면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모습들이 그래서 그때 외침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메아리치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치자면 이 메아리를 이 씨앗들이 담아가지고 막 날아가서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막 곳곳에 심으면 사실 이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고 그것을 가장 크게 품은 거 그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품으면 결국은 총이 자기 몸을 휘고 총을 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게 5.18에서 담고자 했던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선물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5월의 햇살에 빛나는 이런 소망의 씨앗들이 우리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린이 친구들의 마음에도 씨앗망울이 하나씩 자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께 질문하면서 열려라 기억상자를 통해서 작품의 새로운 면모를 저희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코너는 우리 어린이들이 궁금한 점들을 직접 작가님께 영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럼 작가님이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보내왔는지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문정초등학교 1학년 2반 박지우입니다. 저는 이 16을 읽고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작전을 더 세게 하고 작전을 더 수행했는데 폭도들이 왜 더 몰려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궁금한 것은 왜 여기 노란색 선이 그어져 있고 꽃이 그려져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어린이 그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 그 계엄군이 진압을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왜 시민들이 더 많이 불어나서 광장으로 나왔는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놀라운 질문입니다. 제 속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질문을 해주셨는지. 사실 강경하게 진압하고 단호하게 진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를 들고 그 몽둥이가 그때 1m가 넘었다고 했었나? 그렇게 커다란 몽둥이,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몽둥이로 그걸로 강경하게 진압했을 때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자기 친구가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이랬을 때 그것을 나는 무서워, 난 저기 가지 않겠어 라고 해서 사람들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광주 사람들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에 더 마음 아파하고 내 식구처럼 그 시장에 있었던 할머니들도 그 앞에서
매를 맞았던 그 학생들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보듬어 안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계엄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시민들이 다 진짜 광장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을 다 몽둥이로 때릴 수 있나요? 때릴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헛되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그림에 관한 건데 그 노란색 선을 봤다는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해요. 여기 그림에 보면 계속 이렇게 노란색 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정말 그 총을 쏜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선이 막 부서져 버려요. 여기서 좀 소리가 들리나요? 이 그림에서? 들려요? 소리가? 사실 이 선을 보면 다 사람들 가슴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끝이 굉장히 뾰족해서 뭔가 찔릴 것 같죠. 그래서 이 총소리와 함께 이 사람들이 가슴을 지나가면서 쓰러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저는 그 사진에 끔찍하게 막 그 피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모습 속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그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노란 선에 이것도 있지만 흰 선이 이렇게 어딘가로 향해 가요.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게요? 그 지평선 너머로 가는데 그게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슴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도 쓰러진 친구거든요. 하얀 옷 입은 친구가 앞서가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 너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그 광장에서의 총소리가 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하나 이 하얀색의 의미는 뭘까, 이 꽃은 뭘까, 이 꽃은 또 그 다음에 뭘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느낄까, 나부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죽음이 남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박지우 어린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뜻깊은 질문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작업해온 이런 그림책의 과정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제 평화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가 평화롭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어떤가요? 평화롭다, 내가 굉장히 지금 평화로워라고 할 때 마음은? 좀 차분하고 고요하고, 네. 그렇죠. 고요하고 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 걱정 없고,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가에 살짝 미소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평화롭다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상태로 가려면 어떤 상태일 때 그 평화로움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럴까요? 아마 시험을 잘 봤다고 그러면 막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그게 평화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누군가 막 아프다고 그래도 그것도 평화롭지 않고. 그럼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는 언제 올까요? 잠을 잘 자고 났을 때. 그렇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잠도 푹 자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옆에 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조건에 있을 때 자기는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만 편하면 되나? 이웃이 옆집에서 막 난리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내가 사실 편할 수가 없잖아요. 불안할 그래서 옆집도 그다음에 내 이웃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사회도
그렇게 편안해야 그래야 나도 편안하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네. 자연도 다 모든 생명 이런 것들이 다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자연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와 또 이웃과 그 다음에 자연 이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평화 아닐까? 그 평화로운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 평화의 길을 향해서 각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5글자 놀이할 때 사랑 사랑 사라고 그렇죠. 했던 네. 나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오늘 그 평화책 랜선 여행의 2번째 시간으로 권윤덕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어린이 친구들 이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40분 40명에게 선생님의 직접 사인해 주신 사인본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권윤덕 작가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린 네. 친구들 좋은 작품으로 뵐게요. 또 만나요. 하얀 화판 앞에 앉는다. 화선지에 배접을 하고 호분을 칠해 말린 하얗고 팽팽한 화판 앞에 앉는다. 화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화면 저쪽에서 하얀 교련복 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단발머리를 나부끼며 아스팔트 노란색 중앙선으로 달려나온다. 계엄군 군복 무늬들이 화면을 가득 덮고 곤봉이 퍽퍽 퍽퍽 살을 때리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텅 빈 하얀 화판에 제일 먼저 노란색 중앙선이 화판을 가로질러 내달리며 나에게 속삭인다. 밝고 경쾌해지라고. 광장을 뒤흔드는 색동빛 함성이 화면 가득 번져나가며 나에게 속삭인다. 울컥 그래도 설레지 않냐고. 폭력과 죽음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하얀 화판은 가볍게 훨훨 날아가자고 속삭인다. 나에게 5.18 광주는 하얀색이다. 아스팔트 바닥 핏물 위에서 부서져 내리는 햇살. 반사되어 하얗게 반짝이며 아른거리는 죽음의 하얀색이다. 5월의 광장 시민들 틈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생명과 희망의 하얀색이다. 씨앗을 품고 공중으로 나풀나풀 날아다니며 사람들 가슴 속에 살며시 내려앉는 씨앗망울의 하얀색이다.